한우 30kg 주세요. 소도시 전통시장 정육점에서 들린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말을 한 사람은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기워 입은 옷에 구부정한 어깨, 누가 봐도 가난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평소에는 1,000원짜리 등뼈도 망설이며 사던 분이 말입니다. 박진호 정육점 사장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한우 30kg이면 120만 원이 넘는 돈이었거든요. 정육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모두 멈춰서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다고요? 박진호가 다시 물었어요. 한우요. 30kg 주세요. 김말순이라는 이름의 할머니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농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박진호는 20년째 이 자리에서 정육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45의 나이 성실한 성격으로 동네에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통했죠.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것이 뻔한 할머니가 갑자기 이런 주문을 한다니요. 할머니, 한우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30kg이면 120만 원입니다. 박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가격을 들으면 놀라서 주문을 취소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알고 있어요. 김말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허름한 가방에서 돈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박진호와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할머니의 손에서 10,000원짜리 지폐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10장, 20장, 30장, 정확히 120장까지 나왔어요. 정육점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김말수는 이 정육점의 단골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작은 것들만 사갔어요. 돼지 등뼈 조금, 닭 목뼈 몇 개, 가끔은 족발 한 토막 정도였죠. 그마저도 가격을 묻고 또 묻고 망설이다가 겨우 결정하곤 했어요. 박진호는 그런 할머니가 안타까워서 가끔 덤으로 더 주기도 했거든요. 그런 할머니가 갑자기 이런 거액을 들고 나타난 것이었어요. 박진호는 당황했습니다. 위조 지폐는 아닌지 확인해 봤지만 모두 진짜였죠. 도대체 어디서 이런 돈이 나온 걸까요? 한우 30kg을 포장하는 동안 박진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어떤 사기를 당하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복권에라도 당첨되신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포장이 끝나자 김말수는 무거운 고기 포대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어요. 내일도 올게요. 한우 30kg요. 박진호는 멍하니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고기 포대가 할머니보다 더 커 보였는데도 김말수는 힘겹지만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갔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말이죠. 정육점 안에 남아있던 손님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방금 뭔 일이었어요? 저 할머니가 정말 그런 돈이 있으셨나? 내일도 온다고 했는데 박진호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로 내일도 올까요? 그리고 또 같은 주문을 할까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말순이 사라진 후 시장은 이 이야기로 떠들썩해졌어요.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가난한 할머니가 갑자기 한우를 30kg씩 샀다는 이야기가 말이죠. 저 할머니 복권에라도 당첨되신 건가? 아니면 어디서 큰 돈이 생기신 건가?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고기를 어디다 쓰시려고? 온갖 추측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김말수는 늘 혼자 왔거든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온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박진호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김말순의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할머니가 갑자기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한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내일도 올까요? 다음 날이 기다려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박진호는 알지 못했어요. 이 일이 얼마나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인지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박진호는 평소보다 일찍 정육점을 열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김말순이 정말로 올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시장이 문을 열기 전인 이른 아침부터 주변 상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어제 그 할머니 일 정말이에요? 한우를 30kg씩이나 사셨다고요? 오늘도 오신대요? 박진호는 같은 대답을 여러 번 반복해야 했어요. 사실 자신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오전 9시가 넘어서자 김말순이 나타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진호는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로 올까요? 그런데 정말로 김말순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정육점에 들어서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제 소문을 들었던 거죠. 한우 30kg 주세요. 또다시 같은 말이었습니다. 박진호는 이번에도 당황했어요. 어제가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김말순은 어제처럼 가방에서 돈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정확히 120만 원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매일 이렇게 하실 건가요? 박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김말순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같은 일이 일어나자 동네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김말순이 나타나는 시간쯤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기도 했어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김말순의 방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주문, 같은 금액이었죠. 박진호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소문은 시장 전체로 퍼졌어요. 김말순에 대한 온갖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저 할머니, 혹시 어떤 사기에 당하신 건 아냐? 보이스 피싱 같은 거 말이야. 아니면 누군가 뒤에서 돈을 대는 건 아닐까? 박진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할머니가 갑자기 매일 100만 원 넘는 돈을 쓴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사장님, 정말 이상해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고기를 그렇게 많이 사서 어디다 쓰신다는 거예요? 냉장고에 들어갈 수도 없을 텐데. 그 말을 듣고 박진호는 더욱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우 30kg을 매일 사간다면 도대체 어떻게 보관하고 어디에 쓰는 걸까요? 다른 상인들도 한마디씩 했어요. 혹시 다른 곳에 파는 건 아닐까? 그럴 리가 없어. 여기서 사서 다른 데 파는데 이익이 남겠어? 그럼 대체 뭔가? 아무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박진호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이 상황을 그냥 놔둬도 될까요? 혹시 김말순이 어떤 위험에 빠진 건 아닐까요? 열흘이 지나자 박진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주변 상인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김말순이 걱정되었습니다. 평소와 너무나 다른 행동이었거든요. 박진호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박진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 보는 신고 전화였거든요. 저희 정육점에 이상한 손님이 계신데요. 매일 한우를 엄청나게 많이 사가시거든요. 그런데 형편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 할머니세요. 혹시 사기나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닌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찰은 박진호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박진호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모두가 이 상황에 대해 궁금해했고 박진호에게 답을 요구했어요. 정육점 사장으로서도 한 시민으로서도 확인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도 박진호는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의문이 해결될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과연 어떤 진실이 드러날까요? 다음 날 아침 박진호는 더욱 일찍 가게를 열었어요. 경찰이 온다고 했거든요. 마음이 불안했지만 이제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김말순이 나타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진호는 시계를 보며 기다렸어요. 곧 모든 의문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경찰관 2명이 박진호의 정육점에 왔습니다. 젊은 경찰관과 나이가 지긋한 경찰관이었어요. 박진호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떤 모습이셨나요? 나이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매우 가난해 보이셨어요. 늘 기워 입은 옷을 입으시고 1,000원짜리 등뼈도 고민하고 또 고민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매일 100만 원 넘는 고기를 사신다니 이상하잖아요. 경찰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김말순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모습, 똑같은 시간이었어요. 박진호는 경찰관들에게 눈짓으로 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나이든 경찰관이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김말순은 경찰관들을 보고 잠시 당황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우 30kg 주세요. 김말순이 박진호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실례지만 이렇게 많은 고기를 매일 사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집에서 쓸 거예요. 집에서요? 이 정도 양을 어떻게 다 쓰실 건가요? 김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에서 돈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혹시 어떤 분이 시키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건 아닌가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이 고기를 어디에 쓰실 건지 저희가 확인해 봐도 될까요? 김말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따라오세요. 박진호와 경찰관들은 김말순을 따라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고기 포대를 끌고 천천히 걸었어요. 시장을 벗어나 주택가로 그리고 다시 큰 길로 나왔습니다. 10분 정도 걸었을까요? 김말순이 멈춘 곳은 새희망 요양원이라는 건물 앞이었습니다. 박진호는 의외였어요. 요양원이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이었죠.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있는 곳이에요. 김말순이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진호와 경찰관들도 따라 들어갔어요.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났고 조용했습니다. 김말순은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301호 병실 앞에서 멈췄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할머니를 따라 들어간 박진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50 정도로 보이는 나이였는데 의식이 없어 보였습니다. 온몸에 여러 가지 의료기구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려왔죠. 우리 도연이에요. 김말순이 말했습니다. 박진호와 경찰관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김말순은 고기 포대를 침대 옆에 놓고 가방에서 작은 냄비를 꺼냈습니다. 잠시만요, 할머니. 간병인이 다가왔습니다. 또 음식을 가져오셨네요. 하지만 환자분은 괜찮아요. 우리 도연이는 고기 없으면 밥을 못 먹거든요. 김말순은 간병인의 말을 무시하고 고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스버너까지 꺼내서
그 자리에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나이든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우리 도연이는 깨어날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잘 돌봐야죠. 김말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매일 한우 30kg을 사는 이유를, 그 간절한 마음을 말이죠. 고기국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순은 정성스럽게 저어가며 간을 맞췄어요. 그리고는 작은 그릇에 국을 떠서 식혀놓았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맛있는 고기국 끓여왔다. 김말순은 의식 없는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스푼으로 국물을 조금씩 입에 넣어주려 했어요. 물론 아들은 삼킬 수 없었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경찰관들도 숙연한 표정이었어요. 이런 사연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교통사고였어요. 간병인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6개월 전에 사고를 당하셔서 의식을 잃으신 상태입니다. 할머니께서 매일 이렇게 오세요. 가망은 있나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간병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박진호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말순은 여전히 아들에게 국을 먹이려 애쓰고 있었거든요. 우리 도연이 예전에 고기를 참 좋아했거든요. 김말순이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요. 가난해서 이제라도 맛있는 고기국 끓여주고 싶어서. 박진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가난 때문에 평생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어머니의 마음, 의식 없는 아들에게라도 좋은 음식을 해주고 싶은 간절한 사랑 말이죠. 경찰관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범죄나 사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오히려 가슴 아픈 모정의 이야기였어요. 죄송합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김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김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요양원을 나오는 길,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박진호는 특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동안 의심의 눈으로만 바라봤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박진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김말순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동시에 그 슬픈 사연에 마음이 아팠어요. 매일 요양원에서 의식 없는 아들에게 고기국을 끓여주는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다음 날 김말순은 여느 때와 같이 정육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박진호는 이제 다른 마음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의심이 아닌 안타까움과 존경의 마음이었죠. 할머니, 어서 오세요. 박진호의 인사에 김말순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어요. 한우 30kg 주세요. 똑같은 주문이었어요. 박진호는 최고 등급의 한우를 골라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비싸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이 담긴 주문임을 알았죠. 할머니, 박진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드님 상태는 어떠세요? 김말순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도연이는 괜찮아요. 어제도 고기국을 맛있게 드셨거든요. 박진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말순이 아들의 실제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의식 없는 아들이 고기국을 먹을 리 없는데도 할머니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고기국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어릴 때부터 고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난해서 자주 해주지 못했거든요.
김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진호는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주름진 얼굴에 죄책감과 슬픔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해주시면 되죠. 그래요. 이제는 매일 해줄 수 있어요. 김말순은 안도하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서 박진호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그런 돈이 생긴 걸까요? 며칠 후 박진호는 김말순과 더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를 더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아드님과는 둘이서 사세요? 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드님이 직장에 다니세요? 김말순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장이. 할머니는 머리를 쥐어짰어요. 왜 기억이 안 나지? 분명히 다닌다고 했는데. 박진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김말순에게 치매 증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기억이 오락가락하고 현실과 과거가 뒤섞여 있었어요. 고기국 끓이기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하시면. 힘들어도 해야죠. 우리 도연이가 좋아하는데. 김말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을 향한 사랑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치매로 다른 기억들은 사라져가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강렬했어요. 어릴 때 어떤 아이였나요? 도연 씨가. 김말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할 때는 기억이 또렷했어요. 참 착한 아이였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항상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공부도 잘했고, 그런데 고기만큼은 꼭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다른 건 다 참아도 고기만큼은. 그런데 제가 가난해서 자주 해주지 못했어요. 명절 때나 생일 때만. 김말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형편이 어려우셨으니까. 그래도 엄마로서 해줘야 할 일이었는데. 김말순은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그런 할머니가 안타까웠어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이제 와서도 자신을 탓하고 있다니요. 시간이 갈수록 김말순의 치매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가끔 박진호를 못 알아볼 때도 있었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진호는 매일 한우를 팔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말순을 막을 수도 없었어요. 할머니에게는 그게 살아갈 이유였으니까요. 박진호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김말순을 더 세심히 돌봐드려야겠다고요. 20일째 되던 날, 박진호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김말순이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고 얼굴도 더욱 초췌해 보였어요.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느렸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박진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김말순의 대답은 힘이 없었어요.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우리 도연이가 어젯밤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김말순의 말에 박진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인 아들의 상태가 악화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도 김말순은 고기를 사간 후 평소보다 빨리 사라졌습니다. 박진호는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틀 후 박진호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육점 사장님이시죠? 김도연 환자의 보호자분 연락처를 알고 계신가요? 네, 어머니가 김말순 씨인데. 무슨 일이신가요? 환자분이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박진호는 전화기를 꽉 잡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충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시나요? 그게 어머니께서 계속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박진호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김말순이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박진호는 급히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말순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요양원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3층 병실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육점 사장님, 웬일이세요? 김말순은 박진호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이는 어디 갔을까요? 아침부터 안 보이네요. 박진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할머니, 일단 집에 가서 쉬시는 게 어때요? 안 돼요. 우리 도연이 깨면 엄마가 없다고 놀랄 텐데. 김말순은 고집을 부렸어요. 박진호는 간병인과 상의해서 할머니를 달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말순은 계속 도연이를 찾았어요.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김말순에게는 친척이 거의 없었고 도연에게도 친구나 동료가 별로 없었어요. 박진호는 장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일은 김말순을 달래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장례식장에서도 계속 도연이를 찾았습니다. 우리 도연이는 어디 있어요? 왜 안 와요?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곧 올 거예요. 박진호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야 했어요.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장례를 치른 지 사흘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말순이 다시 정육점에 나타난 거예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왔습니다. 한우 30kg 주세요. 똑같은 주문이었습니다. 박진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 도연 씨가, 우리 도연이가 어젯밤에 고기국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김말순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요. 박진호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도연 씨는 왜요? 우리 도연이가 왜요? 김말순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박진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한우를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순은 안도하며 돈을 꺼냈어요. 우리 도연이가 참 좋아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박진호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로 인해 아들의 죽음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어머니, 그리고 계속되는 슬픈 일상이었어요. 김말순은 고기를 사간 후 요양원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비어있는 병실에서 혼자 고기국을 끓이며 돌아오지 않을 아들을 기다릴 거예요. 박진호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김말순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두어야 할까요? 어떤 선택도 옳은 것 같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김말순은 나타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주문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말이죠. 우리 도연이가 어제 고기국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김말순은 행복해했습니다. 박진호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또 다른 고통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김말순의 치매는 더 심해졌습니다. 가끔 박진호를 못 알아볼 때도 있었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진호는 매일 한우를 팔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말순을 막을 수도 없었어요. 할머니에게는 그게 살아갈 이유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말순의 방문은 계속되었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걸음걸이는 더욱 느려졌고 가끔씩 길을 잃고 헤매는 일도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박진호에게 알려주곤 했죠. 사장님, 저 할머니가 또 길에서 헤매고 계세요. 박진호는 그럴 때마다 달려나가서 김말순을 찾았어요. 할머니를 집까지 데려다 드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김말순이 평소보다 훨씬 늦게 나타났습니다. 오후 3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옷이 뒤바뀌어 입혀져 있었고 머리도 엉성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어디 있었지? 김말순은 혼란스러워했어요. 집이 어디였더라? 박진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김말순의 치매가 심해져서 집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 도연이 고기는요? 고기도 같이 가져다 드릴게요. 박진호는 고기를 포장하고 직접 김말순의 집까지 따라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사는 곳을 직접 본 적은 없었거든요. 김말순의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담장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대문도 삐걱거렸어요.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집 전체가 낡고 허름했습니다.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네. 오래 살았어요. 도연이랑. 김말순이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진호도 따라 들어갔어요. 마당을 지나 부엌으로 가는데 냄새가 났습니다. 뭔가 썩은 듯한 냄새였어요. 부엌에 들어서자 박진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닥과 싱크대, 그리고 곳곳에 고기국 냄비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어떤 건 며칠 된 것 같았고 어떤 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도연이 고기국이에요. 매일 끓여주거든요. 김말순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박진호는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매일 고기국을 끓이고 있지만 먹어줄 아들은 이미 세상에 없었거든요. 할머니, 이 고기국들은 언제 끓인 거예요? 언제였더라? 김말순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어제? 그제? 잘 모르겠네요. 부엌 한쪽에는 새로 산 고기들도 쌓여 있었습니다.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박진호는 김말순이 고기를 사와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할머니, 도연 씨는 언제 이 고기국을 드시나요? 저녁에. 아니, 점심에? 잘 모르겠어요. 언제 오시더라? 김말순의 기억은 완전히 뒤섞여 있었어요. 박진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부엌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도연이가 오면 정리할 거예요. 김말순은 박진호를 말렸지만 박진호는 이미 정리를 시작했어요. 썩은 고기국들을 버리고 바닥을 닦고 새 고기들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정리를 하는 동안 김말순은 박진호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우리 도연이가 고기 없으면 밥을 못 먹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가난해서, 제가 못난 엄마라서. 아니에요, 할머니.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평생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해주려고 하는데. 김말순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박진호도 눈물이 났어요.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슬플 수 있다니요. 정리를 마친 후 박진호는 김말순과 함께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새로운 고기로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꼭 맛있게 해줄 거예요. 도연이가 좋아하는 대로. 김말수는 정성스럽게 고기를 씻고 물을 끓였습니다. 비록 손놀림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만큼은 변함없었어요. 고기국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부엌에 퍼졌어요. 김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국을 저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참 좋아할 거예요. 네, 좋아하실 거예요. 박진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김말순에게는 희망이었고 살아갈 이유였어요. 국이 완성되자 김말순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상을 차려서 방으로 가져갔어요. 박진호도 따라갔습니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김말수는 빈 공간을 향해 말했습니다. 도연아, 고기국 끓여왔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박진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어요. 김말수는 정말로 아들이 그곳에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맛있지? 엄마가 정성껏 끓인 거야. 김말수는 빈 공간에서 대답을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혼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맛있다고? 다행이다. 엄마가 더 끓여줄게. 박진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어요. 마당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런 슬픈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싶었거든요. 집을 나오는 길, 박진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김말순이 매일 겪고 있는 일을 직접 봤거든요. 혼자서 썩은 고기국들 사이에서 돌아오지 않을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말이죠. 그 일이 있은 후로 박진호는 김말순을 더욱 세심히 돌봤습니다. 매일 정육점에 와서 고기를 사가는 할머니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컸거든요. 가끔은 집까지 따라가서 부엌 정리를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김말순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박진호를 못 알아보기도 했고 어떤 날은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들에 대한 기억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우리 도연이 어디 갔을까요? 김말순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곧 오실 거예요. 할머니가 맛있는 고기국 끓여놓고 기다리시면. 박진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추운 겨울날 김말순이 평소보다 훨씬 늦게 나타났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도 창백했어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요. 우리 도연이 고기 사야 해요. 김말순은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박진호는 걱정됐어요. 오늘은 쉬시고 내일 오세요. 안 돼요. 우리 도연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김말순은 고집했어요. 결국 박진호는 고기를 포장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박진호는 김말순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할머니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였거든요. 김말순의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기침을 하면서도 고기국을 끓이려고 했어요. 할머니, 제가 대신 끓여드릴게요. 아니에요. 엄마가 해야. 엄마가. 김말순은 버티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진호는 급히 김말순을 방으로 모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고기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 김말순이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거든요. 고기를 씻고 물을 끓이고 양념을 넣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들였어요. 김말순이 항상 하던 대로 말이죠. 1시간 후 고기국이 완성되었습니다. 박진호는 그릇에 담아서 김말순이 있는 방으로 가져갔어요. 할머니, 고기국 끓였어요. 김말순은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고기국을 보자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 도연이 거예요?
네, 도연 씨를 위해 끓인 거예요. 김말수는 고기국을 받아들고 빈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아, 엄마가 아파서, 엄마가 직접 못 끓여줘서 미안해. 박진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할머니, 제가 대신 먹어볼까요? 도연 씨 대신에. 김말수는 박진호를 바라봤어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대신. 박진호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고기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박진호의 말에 김말순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고기국은 처음이에요. 박진호는 계속 먹었어요. 사실 간이 좀 짰고 고기도 약간 질겼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의 깊이를 알고 있었거든요. 더 드세요. 많이 드세요. 김말순이 기뻐했어요. 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 순간 김말순은 박진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도연이 같아요. 박진호는 눈물이 났어요. 김말순이 자신을 아들처럼 봐주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할머니, 도연아. 김말순이 박진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평생 못 해준 거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충분히 해주셨어요. 아니야. 너무 가난해서, 너무 못난 엄마라서. 김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박진호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예요. 도연 씨도 분명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 네, 확실해요. 김말수는 안도하는 듯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엄마가 맛있는 고기국 끓여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박진호는 계속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김말순의 호흡이 점점 얕아졌습니다. 엄마 사랑해. 우리 도연이. 그게 김말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아들을 생각하며 말이죠. 김말순이 세상을 떠난 후 박진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박진호는 그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김말순의 장례도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아들과 같은 곳에 모셨어요. 이제야 모자가 함께 될 수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장례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시장 상인들, 동네 주민들, 그리고 요양원 직원들까지. 모두가 김말순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깊은 사랑에 감동받았거든요. 정말 대단한 어머니셨어요. 요양원 간병인이 말했습니다. 매일 오셔서 아드님을 돌보시는 모습이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말순의 사랑은 정말로 위대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박진호는 김말순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부엌에는 여전히 고기들이 있었고 고기국 냄비들도 있었어요. 박진호는 그것들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말순의 방에서 박진호는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어요. 젊은 시절의 김말순과 어린 도연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박진호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후로 박진호는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을 대할 때 더욱 따뜻해졌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 많이 도왔어요. 김말순에게서 배운 사랑의 깊이 때문이었죠. 가끔 정육점에서 일을 하다 보면
김말순이 나타날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한우 30kg 주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박진호는 그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기억을 잃어도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죠. 김말순은 치매로 많은 것을 잊었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만큼은 끝까지 기억했습니다. 그 사랑이 비록 슬픈 결말을 맞았지만 박진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남겼어요. 정육점 한켠에는 김말순과 도연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박진호는 매일 아침 그 사진에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도연 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입니다. 이제는 함께 계시니까 더 이상 아픈 기억도 슬픈 이별도 없으시겠죠. 박진호는 오늘도 정육점 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김말순에게서 배웠다고 말이죠. 치매로 모든 걸 잊어가는 중에도 변하지 않았던 모성, 의식 없는 아들에게라도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생각했던 그 사랑.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어도 남는 사랑, 죽음조차 이길 수 없는 사랑 말이죠. 박진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김말순과 도연은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곳에서 함께 맛있는 고기국을 먹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랑의 이야기는 박진호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정육점을 열며 박진호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은 정말로 기억을 잃어도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고 주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